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책의 이름은 악티움 해전입니다. 음, 그 로마 시대 이야기고요. 악티움 해전을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별로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어,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로마 시대 악티움 회전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그 부사령관격인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사이의 유명한 전쟁이었고,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우승해서, 그러니까 승리해서 그 카이사를 잇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죽었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요번에 이 베리 스트라우스라는 코넬 대학 교수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이게 주목받지 못하는 책이고 되게 일방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똑똑하고 안토니우스는 바보였다 라고 이제 짧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안토니우스가 좀 모자랐던 면이 있지만 안토니우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 마냥 비난할 수만 없는 게, 저나 아마 여러분들도 안토니우스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이미 아마 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무슨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나 이런 아주 천재적인 사람을 보기보다는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아누스처럼 그냥 약간 천재적인 장군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좀 뛰어난 일반적인 수준의 장군들이 어떤 생각을 하다 잘못됐나 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보통 사람들에게 교훈적이지 않을까. 이게 좀 이게 쫙 썼는데요. 이미 로마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저처럼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배경 설명이 다 필요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울 때 안토니우스 편에서 안토니우스의 부인으로서 싸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였기 때문에 저희가 클레오파트라가 이 둘에 못지않은 악티움 해전의 가장 중요한 세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 로마의 유명한 장군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기원전 44년, 이게 기원전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44년에서 31년, 그러니까 44년에 카이사르가 죽고 31년에 악티움 해전이 끝남으로써 13년간의 전쟁 끝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 통일하고 황제 지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23년간은 누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혼란기였고요. 그거를 31년에 13년 만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죽임으로써 그 권력 투쟁이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카이사르는 당시 이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카이사르가 이제 독재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잘 알듯이 브루투스라는 사람과 여기 카시우스라는 이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원로원에서 암살을 합니다. 어, 이 암살도 되게 재밌는데 암살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하고 나서 어, 김재규가 아무 계획이 없이 그 다음에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구를 그냥 죽이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계획성도 없고 좀 머리가 모자른 사람들이 그냥 누구의 그 어떤 중요 인물을 죽인 다음에 자기들도 죽는 그런 스토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카이사를 죽였는데 카이사를 죽여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로마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카이스를 죽였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미워했고 그래서
당시 그 카이사르 편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너희들 로마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 동쪽 지역에 우리가 저 그리스 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그리스 지역에 너희를 총독으로 시킬 때 가라. 그러니까 막 도망치듯이 갑니다. 예. 바로 죽이기에는 너무 좀 브루투스 카시오스가 힘이 있었는데 브루투스 카시오스도 우리가 카이사르만 죽이면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 잘못 생각해서 이런 혼란기였고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그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당시 18세의 고등학생 정도였죠. 카이사르의 누나의 이렇게 그 조카였나? 하여튼 좀 먼 그 쪽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는 당연히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냥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그 아들은 고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 먼 친척인 옥타비아누스가 어리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물론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가 내 후계자라고 적습니다. 깜짝 놀랐죠.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야? 이게 첫 번째 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유언장에 적어놨으니 옥타비아누스가 대단한 사람일 거다라고 해서 카이사르 부하들이 이쪽에 모이고요. 한편 안토니우스는 너무 당황한 게 아들이 없는 카이사르 밑에서 부사령관을 지냈으니까 자기가 카이사르 유언장에서 후계자로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젊은 애가 고등학생 수준의 젊은 애가 되니까 약간 견제를 했지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모두 카이사르 편이었기 때문에 일단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죽이자. 그래서 일단 로마에서 쫓아낸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죽이려고 2년 후에, 근데 2년 후인데 이게 뭐 한 1월 달이라서 거의 한 2년 정도 후에 필리피라는 그 그리스 부근, 즉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영역까지 쳐들어가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이땐 같은 편이었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싸워서 이겨서 여기서 그 카이사르의 복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안토니우스는 그 40세 정도의 그 부사령관이니까 나이가 많았죠. 전투를 아주 잘하는 장군이고 실질적으로 필리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건 안토니우스고 옥타비아누스는 뭐 20살 정도 되는 어린애고 또 몸도 약하고 군인에 정말 맞지 않고 전쟁도 못하는 그런 쪽이라서 옥타비아누스는 사실은 패배를 했지만 안토니우스가 잘 싸워서 이 연합군이 이겨서 브루투스 카시우스를 죽였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역시 제일 세구나, 역시 부사령관이 낫구나 하는 인상을 줬고 안토니우스가 이때 제안을 하는 게 우리가 로마를 나눠서 갖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 나눠서 하는 게 맞는지. 어쨌든 나눠서 갖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동쪽을 갖겠다. 지금 이집트, 시리아, 뭐 요새 뭐 이스라엘, 뭐 그리스 이런 지역을 내가 갖고 옥타비아누스 너는 로마,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지금 프랑스, 스페인 쪽 이쪽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왜 로마를 넘겨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로마 쪽은 별로 그 농사도 잘 안 되고 돈도 별로 없는 지역이고 그쪽에 반란군들이 많았고 안토니우스가 맡은 동쪽은 모두 다 그 부유한 지역이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서 여기가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반드시 잘못 생각한 거다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 42년에 이 브루투스 카시우스를 죽이면서 카이사르의 그 원소를 갚으면서 안토니우스가 완전히 넘버원으로 부상했는데 그 이후에 41년부터 36년이라는 거의 7, 8년에 걸친 기간 동안 7, 8년인가요? 5, 6년이구나. 6년,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옥타비아누스는 어, 자기가 맡은 로마, 스페인, 프랑스에서 내란이나 자기한테 고분고부지하지 않은 다른 장군들을 막 정복해서 싸움을 잘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제압해 나가서 결국 6년에 걸쳐서 이 서쪽 지방은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히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가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41년에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납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그 뭐 배를 타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딱 왔다고 그러죠. 여기서 연합해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랑 손을 잡아야겠구나.
클레오파트라에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군대가 강하고 클레오파트라는 경제력이 강하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군사들 월급도 주고 그 군량미도 주고 여러 가지 무기 만들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쪽을 다스려야겠다 해서 클레오파트라랑 연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또 하나 예상 외의 것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한테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눠서 로마를 다스리면서 우리는 동맹자니까 너에게 내 누나를 시집 보내겠다. 그래서 자기 누나 옥타비아누스를 안토니우스와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 여자와 결혼해서 클레오파트라랑 바람 피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토니우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결론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이 6년 동안 서쪽 지방에서 로마, 스페인, 프랑스를 다 정복하는 동안 안토니우스가 놀고 있었던 느낌이에요. 별로 이렇게 성과를 보이지 못해요. 근데 뭔가 안토니우스도 느리지만 준비를 해서 34년에 아르메니아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파르티아라는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볼까요? 예, 이게 로마의 이제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이고요. 서쪽에 이제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요. 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로마에는 요 서쪽에 있는 왼쪽에 로마에는 그 더 로마가 위지만 어쨌든 이탈리아는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지금 터키, 시리아, 뭐 그리스 이쪽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는데 여기서도 동쪽에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파르티아라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 파르티아가 강대국이라서 한 번도 로마가 파르티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 카이사르가 죽기 직전에 뭘 하려고 했냐면, 내가 영국, 프랑스, 달리아를 다 정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쪽은 더 이상 적이 없으니까 내가 군대를 몰고 가서 파르티아를 정복하겠다. 이 파르티아는 로마가 역대로 쳐들어가서 맨날 그 패배한, 예를 들어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간 패배하듯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나라인데, 내가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암살당했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 파르티아 정복군의 부사령관이니까 내가 카이사르의 뜻을 이어받아서 파르티아를 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카이사르의 원수를 갖고 6년 동안 쳐들어가지 못하고 준비하다가 파르티아의 일부인 아르메니아를 드디어 언제 34년에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파르티아를 쳐들어가려고 하죠. 어, 많은 사람들은 그 안토니우스가 먼저 옥타비아누스를 쳤든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보면 이 책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남은 기록은 그 음흉한 옥타비아누스가 다 자기한테 그 맞도록 승자의 역사를 쓴 거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안토니우스가 드디어 움직여서 군사력이 뛰어나니까 파르티아 정벌에 성공할 것 같은 막 이 시기에 옥타비아누스가 저렇게 나왔다가 안토니우스가 한 번도 로마 장군이 정복하지 못한 파르티아를 정복해 버리면 그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제가 진짜 나를 누르고 로마 황제가 되겠구나 해서 갑자기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당신은 이제 옥타비아누스 누나랑 이혼하고 안토니우스가 그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이집트 여자가 로마 장군을 꼬셔갖고 정신 나가겠다라는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이집트를 공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자기 실질적인 부인이고 자기 후원자인 클레오파트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리스 끝자락에 있는 악티움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서 배를 띄워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왜 어디 쳐들어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자기 땅이니까 여기서 준비를 해서 로마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전쟁을 벌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라는 게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하고 악티움 해전을 했다.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이 6년간 안토니우스가 그러니까 악티움 해전에서도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많이 알려지지만 저는
이 41년부터 36년 사이 옥타비아누스는 어쨌든 로마 지역의 반란군들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그 카이사를 따르지 않고 또는 따랐더라도 옥타비아누스처럼 어린애 명령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런 장군들을 다 정복하고 평정해서 여기는 다 옥타비아누스 지배에 놓는 동안 안토니우스는 기껏한 게 클레오파트라랑 손을 잡고 6년 동안 손을 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군대를 또 마련했다는 게 6년 동안. 그래서 6년이나 돼서 간신히 또 거기서 2년 더 흘러서 그러니까 42년부터 34년까지 8년 만에 이제 아르메니아를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8년이나 걸릴 일인가 정복이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토니우스가 좀 군사적으로 잘 되려고 하니까 이제 힘을 다 키우고 통일을 이룬 서쪽을 통일한 옥타비아누스가 가만 놔뒀다가 안토니우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해서 싸움을 걸어갖고 이긴 거죠. 안토니우스가 바보란 얘기가 뭐 악티움 해전에는 지배적인데요. 그 왜 그렇게 생각했나? 로마 여자를 먹이고 외국인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을 하게 돼서 이걸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우리 누나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안토니우스를 도왔는데 안토니우스는 우리 누나랑 이혼하고 외국 여자랑 사랑하고 이게 지금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한 거냐? 이집트가 로마를 정복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로마인들을 화나게 했죠. 결국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실이고 이거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안토니우스는 이것도 현명하다고 본인은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동쪽에는 이집트, 시리아 무슨 이런 전통적인 왕국들이 존재하는데 이 왕국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 휘하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어, 그리고 이집트가 워낙 그 로마보다 훨씬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를 도와주면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옥타비아누스랑 겨뤄볼 수도 있고 파르티아를 정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되는 게 로마, 이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서쪽은 돈이 없어갖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랑 싸울 때 로마 시민에게 심각하게 세금을 거둬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몰수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뭐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똑똑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안토니우스는 전혀 과세 없이 그냥 클레오파트라가 워낙 부자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돈을 뭉텅 내놔서 이걸 군자금으로 옥타비아누스 싸워라. 그래서 동쪽에서는 안토니우스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사실은 옥토비아누스가 다스렸던 서쪽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아니 무슨 전쟁을 한다고 내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냐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날 뻔하고 옥타비아누스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렇게 힘으로 찍어 눌렀지만 여긴 직접 통치라서 사실은 군대가 다 자기 거였는데 안토니우스는 살살 달래서 어떻게 보면 참 착하게 힘을 쓰지 않고 달래서 동쪽의 여러 왕국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악티움에서 좀 싸움이 힘들어지니까 안토니우스 밑에 있던 그 각 나라의 왕들이 내가 뭐하러 안토니우스랑 싸우다 지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탈합니다. 처음에 안토니우스가 훨씬 군대가 셌는데 안토니우스 부대에서 왕들이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점점 몇 달이 지날수록 안토니우스 군대는 찌부러들고 옥타비아누스가 더 강해져서 사실은 악티움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것이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제 생각에는 안토니우스가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랑 협력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8년 동안 6년 8년 동안 클레오파트라랑 뭐하러 협력을 합니까? 그걸 뭐하러 달랩니까? 그냥 1, 2년 싸워서 군대가 강하니까 이집트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 이후에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죽이고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집트를 직접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접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서 물론 그게 민주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시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로마 군대를 갖고 이집트를 그냥 정복해서 그 부를 자기가 직접 가지면 되는데 그거를 막 물론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뭐 시리아 무슨 아라비아 무슨 뭐 저기 마케도니아 무슨 여러 나라 왕들이 뭐야 안토니우스가 우리 죽이려고 그런다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정복해서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그 서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안토니우스는 그 정복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파르타고를 빨리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6년 동안 설득해갖고 다 친구 만드느라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정복을 하면 그 자기가 그 카이사를 이어받아서 로마의 제일 통치자가 되는 거는 맞는 계획이었는데 8년 동안 겨우 파르티아의 제일 끝에 있는 아르메니아만 정복했다는 거죠. 그 8년 동안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을 다 먹었는데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그냥 연합군 형태로 직접 정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파르티아를 빨리 저기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할게 별로 없어요. 이게 느림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일을 추진했어요. 더군다나 옥타비아누스는 20대 청년이고 안토니우스는 50이 가까워지는 노인이었는데 왜 서두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파르티아를 이 8년간 정복을 했든지 아니면 이집트나 동부 지역의 여러 가지 중동 지역을 자기가 다 그 왕들을 물리치고 직접 통치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이 8년을 그대로 보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도 여기도 느림 보인 게 로마로 바로 가지 왜 아까도 보듯이 여기 이집트에서 로마로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왜 악티움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오히려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여기서 졌잖아요. 이에 비하면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장군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을 것 같으니까 바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주사인 던져졌다 그러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이런 결단력이 없어서 하여간 우물쭈물한다는 의미에서 안토니우스가 어 나름 뭐 그건 있죠. 왜냐하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갖고 신중하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일찍 쳐들어가서 파르티아를 그 옥타비아누스가 서쪽을 평정하는 동안 파르티아를 연합군을 내리고 정복을 했다면 안토니우스가 훨씬 유리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동쪽 지역을 자기 직할지로 만드는 그런 전쟁이라도 해서 동쪽은 안토니우스 직할로 했으면 악티움 해전에서 막 여러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고 나는 클레오파트라가 싫다는 왕이 도망치고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반대로 좀 전쟁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은 못했지만 아그리파라고 자기와 동갑내기 신분은 미천하지만 전쟁을 잘하는 장군과 짝짝꿍이 돼서 평생 아그리파를 최고 사령관으로 해갖고 자기 대신 다 전쟁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 악티움 해전도 아그리파 장군이 지휘해서 이기는 거고요. 안토니우스에게 누나를 시집 보낸 것도 신의 한 수인데 누나를 시집 보내서 안토니우스가 아유 그래도 처남인데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처남인데 어떻게 쳐들어가나라고 해서 8년 동안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자기가 이제 그 서쪽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누나를 이제 어떻게 작전을 써서 이혼시킨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로마 여자인 내 누나를 그랬다라고 해서 전쟁을 자기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 정복을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자기보다 더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해서 가만 놔뒀으면 파르티아에 상당한 정복을 이뤘을 텐데 로마에도 좋고 근데 오히려 파르티아 정복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집트에서 군량미를 보급받아갖고 악티움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바로 악티움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이 밑에 이집트와 악티움 사이에 있는 이 섬들을 공격해서 사실은 악티움에 군량미가 전달이 되기 힘들게 만드는 바람에 또 여기서 기다리던 대군이 굴게 돼서 이탈했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순간에 훨씬 전쟁도 잘하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빠른 행동을 보이지 못한 안토니우스. 특히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시집 보내고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게 왜? 옥타비아누스 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시간을 끌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빨리 전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이 많은 50세가 넘은, 50이 막 넘은 안토니우스는 느림보 행보를 보였다.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누른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정말 항상 중요한 순간이 오진 않지만 악티움 해전 또는 파르티아 정복 또는 클레오파트라를 죽이고 내가 이집트를 직접 통치할 거냐 아니면 클레오파트라를 나의 연합군 동반자로 삼을 거냐 이런 중요한 순간이 인생에 몇 번 오기 마련이죠. 그 왔을 순간에 자기가 정확한 판단을 빨리 내려서 기회를 잡는다. 뭐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토니우스는 대표적으로 그걸 못한 사람이고 옥타비아누스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는 데서 둘의 성패가 갈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악티움 해전을 말씀드리고요. 아주 익사이팅한 천재적인 그런 그 전쟁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인생과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악티움 해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